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비즈니스 개방이 저신다 아던 총리가 뉴질랜드를 관광지로 판매하기 위해 해외로 나갔을 때의 비공식적인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3만 5천 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위해 방문자 비자를 몇 주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뉴질랜드 국경이 재개방된 이후 6만 1,534명이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 중 26,332건만이 승인되고 515건이 거부됐습니다. 에리카 스탠포드 국민당 이민 대변인은 총리가 해외에 나가 영업을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정문이 잠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정작 비판하는 것은 봉급 문제였습니다. 2017년 이후로 10만 불 이상을 받는 뉴질랜드 이민성 직원들의 수는 137명에서 367명으로 거의 3배가 됐으며 20만 불 이상 받는 직원은 11명에서 2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스탠포드는 3명의 아주 불운한 이민 장관 아래서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더 적은 비자를 처리하는 이민국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세계적인 불안을 관리하려고 노력하지만 뉴질랜드인들은 불편하고 힘든 2023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자료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7%를 넘어선 것은 1990년 6월 분기에 7.6%를 기록했을 때였습니다. OCR 인상으로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ASB, ANZ, 웨스트팩의 12개월 고정금리가 모두 5.45%인 반면 키위뱅크의 12개월 고정금리는 5.39%로 급등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으로 인해 임금이 오르고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까지의 1년 동안 임금과 급여의 주당 평균 수입은 1,189달러로 8.8% 증가했습니다. 경제학자 카메론 베그리는 매일 뉴질랜드인들이 이미 진짜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국가가 인플레이션 감소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것은 더 악화될 뿐이고 낮은 실업률과 임금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지만 치솟는 필수품의 비용을 상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침체는 특히 뉴질랜드의 두 대도시 오클랜드, 웰링턴에서 가격이 폭락하면서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10월의 원 루프 벨로시티 주택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말 최고치인 109만 달러를 기록한 후 전국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약 6.8% 감소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뉴질랜드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7월 이후 3.7% 감소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0.7%에 불과했습니다. 오클랜드의 부동산 가격이 올해 초에 156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9.8% 하락했습니다. 원루프의 데이터 파트너인 벨로시티의 평가 책임자인 제임스 윌슨은 분기 동안 계속되는 하락은 시장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면서 생활비 압박과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구매자들의 열기를 꺾었고 공급이 수요를 계속 앞지르는 한 가격 상승은 곧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력 및 가스 공급 회사 벡터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신중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전력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고 공장에서 석탄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은 탄소가스를 줄이고 재앙적인 온난화를 피하기 위한 세계적인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벡터는 이른바 무질서한 탈탄소화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충전할 때 피크타임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에도 투자하지 않고 태양광과 풍력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수요 측면의 조치가 부족하면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 부하에 대처하기 위한 대규모 전력 인프라와 발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벡터 대표이사 사이먼 맥켄지는 탄소 제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부처의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건설 산업이 둔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최근 건축 허가 수치는 주거용 건설 시장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8월에 건축 허가된 신규 주택은 4,547채로 지난해 8월에 승인된 4,508채에서 0.9% 상승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8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건축 허가된 총 신규 주택 수는 56,053채로 지난 12개월 동안 8.9% 증가했습니다. 단독주택은 8월까지 연간 23,060건이 건축 허가돼 가장 인기 있는 신규 주거 유형으로 나와 있지만 그 수는 이전 12개월에 비해 8.9% 감소했습니다. 타운하우스와 다세대 주택은 8월까지 연간 26,081건이 건축 허가돼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선택으로 남아있으며 그 수는 이전 12개월에 비해 41.7% 증가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8월까지 12개월 동안 4,096건이 건축 허가됐으며 이전 12개월 동안 4,094건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8월까지 12개월 동안 건축 허가된 리타이먼트 빌리지는 2,816세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8원 7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6원 9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0원 61전입니다.